어르신,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방에서 매일 반복되는 단 두 가지 습관이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밥을 짓기 전에 밥솥 안에 쌀을 넣고 그냥 씻고 계셨다면, 혹은 국이나 라면 끓일 때 따뜻한 수돗물부터 받으셨다면 제발 오늘부로 멈추셔야 합니다. 그게 뭐 얼마나 문제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너무나 건강했던 81세 박순자 어르신이 단 몇 달 만에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평생 술, 담배 한 번 안 하시고 직접 기른 채소만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길을 잃고 성격이 바뀌고 결국 자식도 못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라고 진단했지만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노인성 치매와는 다릅니다. 뇌혈관 사이사이에 염증이 가득 차 있어요. 무언가가 오랜 시간 조용히 조금씩 뇌세포를 병들게 한 겁니다. 정밀검사 결과 박 어르신의 몸속에는 비소, 납, 수은 같은 독성 중금속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유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음식을 만들던 그 주방 한가운데에 범인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암, 치매, 고혈압, 당뇨가 노년층을 조용히 덮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금속이 몸속에 쌓여가는 건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식 이름이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문제를 딱 한 가지 습관 교체만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밥 짓는 법, 국 끓이는 법이 아닙니다. 병원 의사들조차 이건 진짜 멈추셔야 합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입 꺼내는 주방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진짜 위험입니다. 그런데요, 어르신. 오늘 영상에는 그 위험을 단 한 번에 뒤집는 황금 열쇠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걸 아시면 매일 독을 만들던 주방이 오히려 보약을 만드는 주방으로 바뀝니다. 어르신의 다음 10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주방 속에 숨어 있는 건강의 적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어머 나도 저렇게 쓰는데 하시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바꾸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건강을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건 뜨거운 수돗물입니다. 특히 겨울철엔 국 끓이려고 할 때 찬물보단 따뜻한 물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손도 덜 시렵고 빨리 끓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수돗물은 차가운 찬물과 다르게 보일러를 통해 데워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 수도 배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낡은 구리 배관, 철로 된 파이프들이 집 벽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 속을 통과한 물이 보일러에서 데워져 나오는데요. 뜨거워지면 그 배관 안에 붙어 있던 녹, 납 같은 성분들이 아주 조금씩 물에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설탕도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에 더 잘 녹듯이 이런 물질들도 뜨거운 물에 잘 녹아 나옵니다. 게다가 한번 끓인다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중금속은 끓인다고 날아가지 않고 오히려 물이 줄어들면서 더 진하게 농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납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주 해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기억력, 혈압,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서운 성분입니다. 그래서 국이나 찌개, 라면을 끓이실 때는 반드시 찬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찬물은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배관을 바로 통과하니 위험이 훨씬 덜합니다. 물 끓이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건강을 지키는 데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방 안의 매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요리를 하시는데요. 불을 켜는 순간 연기가 올라옵니다.
특히 식용유를 뜨겁게 달굴 때 생선 굽거나 고기 굽는 날은 눈이 따가울 정도로 연기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 매연 속에도 건강에 해로운 물질들이 숨어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중 매연은 비흡연 여성의 폐암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폐암에 걸리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주방 매연이라는 것입니다. 매연 속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폐뿐 아니라 간, 피부, 위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 환풍기 켜는 걸 깜빡하거나 창문을 닫고 조리하시면 이 매연이 방 안에 그대로 머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요리 시작 전에 불부터 켜는 게 아니라 환풍기부터 켜시고 창문은 10cm만 열어두셔도 매연이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기가 순환되면 매연이 밖으로 빠지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된장찌개 끓일 때 자주 쓰시는 뚝배기입니다. 뚝배기는 보기에도 예쁘고 열 보존도 잘 되고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뚝배기의 표면은 흙으로 빚어져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많습니다. 구멍이 많다는 건 숨을 쉰다는 뜻이고 음식의 맛도 배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주방 세제를 사용할 때입니다. 뚝배기를 설거지할 때 세제로 빡빡 닦으시면 그 미세한 구멍으로 세제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뚝배기 속에 세제가 남아 있다가 다음에 찌개를 끓일 때 그 성분이 국물 속으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방송국 실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뚝배기를 세제로 닦은 후 맹물만 넣고 끓였는데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 거품이 세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국물 마실 때 구수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세제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뚝배기를 닦을 때는 세제 대신 쌀뜨물이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쌀뜨물에는 천연 세정 성분이 들어 있어서 기름기나 냄새 제거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 베이킹소다는 입자가 곱고 알칼리성이라서 기름때 제거에 좋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이 방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뚝배기에 금이 갔다면 아깝더라도 꼭 버리셔야 합니다. 금이 간 틈새로는 더 많은 세제나 음식물이 스며들 수 있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오래된 뚝배기를 고집하는 것보다 내 몸을 위해 과감히 교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다음은 스테인리스 냄비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건강을 생각해서 스테인리스 냄비로 바꾸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 산 스텐 냄비를 그냥 세제 한번 헹군 뒤 바로 쓰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냄비에는 연마제가 묻어 있습니다. 연마제는 냄비를 반짝이게 만들기 위해 공장에서 문질러 닦을 때 사용하는 가루입니다. 이 가루에는 니켈, 크롬, 알루미늄 같은 금속 가루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니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아주 적은 양만 섭취해도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새 스테인리스 냄비는 꼭 아래 방법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먼저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넉넉히 묻혀 냄비 안을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이 과정에서 까맣고 시커먼 가루가 묻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연마제입니다. 그 다음은 베이킹소다와 주방세제를 함께 섞어서 냄비를 깨끗이 문질러 닦아주십시오. 연마제를 닦아낸 기름기를 없애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냄비에 물을 채우고 식초 2숟가락 정도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혹시 남아있던 쇠 냄새나 세제 찌꺼기도 중화되고 살균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주시면 이제야 비로소 안심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새 냄비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것, 냄비를 닦는 수세미는 너무 거칠지 않은 걸 쓰셔야 표면을 상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밥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전기밥솥 정말 편리하죠. 그런데 편하다는 이유로 쌀을 밥솥 안에서 바로 씻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쌀은 표면이 거칩니다. 이 거친 쌀알들이 밥솥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밥솥 안쪽의 코팅이 조금씩 긁혀 나갈 수 있습니다. 밥솥 안쪽 코팅은 대부분 테프론 같은 코팅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벗겨지면 본체인 알루미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밥을 짓게 되면 뜨거운 물에 알루미늄 성분이 아주 미세하게 녹아나와 밥에 섞여 들어갑니다. 알루미늄은 중금속입니다. 오랫동안 체내에 축적되면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알루미늄과 뇌 건강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 왔고 실제로 알루미늄 수치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은 반드시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따로 씻은 후 밥솥에 넣어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이 습관만 바꿔도 중금속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밥은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이니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 주방 속에서 조용히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범인들입니다. 이 5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중금속의 양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내 몸을 병들게 했던 작은 습관들, 그걸 알아차리고 바꾸는 순간 여러분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몸속에 이미 쌓여버린 독성 물질들을 어떻게 빼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까지 들으신 내용에서 뜨거운 수돗물, 주방 매연, 뚝배기 세제, 코팅 벗겨진 냄비, 밥솥 쌀 씻기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 몸에 나쁜 물질을 쌓이게 했다는 사실 잘 들으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쌓인 중금속은 몸속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해독에 도움을 주는 식품 4가지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마트나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효과를 잘 몰라서 지나쳤을 뿐입니다. 이 4가지 음식들은 몸에 해로운 금속 성분들을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주는 착한 음식들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사과 1개씩 드시는 분들 많지요? 그런데 껍질을 싹 깎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왠지 껍질에 농약이 묻어 있을까봐 불안하시지요? 하지만 사과 껍질에야말로 해독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껍질에 많은 펙틴이라는 성분은 몸속에 들어온 납이나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을 붙잡아서 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먼지 붙은 바닥을 쓸어내는 걸레처럼 몸속을 청소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농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껍질째 먹는다고 해도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를 흐르는 물에 한번 씻은 다음 밀가루를 살짝 뿌려 손으로 비벼주면 됩니다. 밀가루가 껍질 표면에 붙은 기름기와 농약 성분을 흡착해서 함께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이렇게 드시는 사과는 하루 중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장이 비어 있을 때 먹으면 해독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사실 마늘은 대부분의 반찬에 들어가는 흔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해독 능력까지 있다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늘 속에는 유황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유황은 간이 해독 작용을 할 때 꼭 필요한 연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간이 튼튼해지고 자연스럽게 해독 기능도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마늘을 먹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맵고 속이 쓰려서 생으로는 못 드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마늘을 굽거나 볶아 드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다진 후 바로 굽지 마시고 10분 정도 공기에 그대로 두셨다가 조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해독에 좋은 성분이 잘 생깁니다. 이걸 알고 나면 마늘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이건 정말 예부터 내려오는 자연 해독제입니다. 바다에서 자란 이 해조류들은 끈적한 점액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점액질 속에 있는 성분이 몸속에 들어온 중금속을 달라붙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대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돕는 것입니다. 미역국을 자주 드시거나 미역을 무쳐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미역은 콩나물과 같이 드시면 해독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콩나물 속에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미역의 성분과 만나면서 간의 해독 작용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미역 콩나물 무침 같은 반찬을 자주 해 드시면 건강에 참 좋습니다. 만들기도 간단하고 입맛도 돋습니다. 네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피를 맑게 해주는 데에 좋은 채소입니다. 특히 미나리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몸속의 나쁜 소금기와 중금속을 소변으로 씻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삼겹살 먹을 때 미나리를 곁들이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고기 속 기름기나 해로운 물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고기 반찬 드실 때 미나리 한 줌 같이 드시면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아무리 해독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물이 부족하면 그 독소가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독소를 실어내는 트럭 같은 역할이 바로 물입니다. 하루에 8잔 정도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한 잔, 식사 30분 전후 한 잔, 잠들기 전 한 잔처럼 시간을 나눠서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과, 마늘, 미역, 미나리, 그리고 물. 이 5가지만 잘 챙기셔도 몸속에 쌓여있는 해로운 중금속이 점점 줄어듭니다. 돈 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보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곧 보약입니다. 식탁이 약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처음엔 그저 밥 짓고 국 끓이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주방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나아가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아니냐고, 이미 몸에 쌓인 것들은 어쩌냐고 걱정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기특하게도 나쁜 걸 멈추고 좋은 걸 시작하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던 것이니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을 시작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건강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100만 원짜리 보약이나 병원 수술보다 훨씬 중요한 건 바로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냄비 하나 바꾸고 쌀 씻는 방법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속에서 독을 줄이고 면역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결국 여러분 몸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모두 제가 수년간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연구하고 상담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꾼 분들은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는 치매 초기 판정을 받고도 식생활을 바꾼 뒤 증상이 멈춘 분도 계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 누르셔서 가족 단톡방이나 지인 카톡방에 한 번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엄마가, 아빠가, 친구가 이거 꼭 보라고 해서 봤다고 하면 더 귀가 쏠깁니다.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응원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나 부모님, 지인 중에 오늘 이야기처럼 실제 경험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